자, 지금부터는 궤도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과학 커뮤니케이터와 조금 깊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과학 네. 커뮤니케이터 궤도입니다. 네, 활동하는 이름이 궤도인데 이게 그러니까 우주 천문학과 관련이 있는 거죠? 네, 인공위성 궤도를 전공해가지고 궤도라는 이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소행성 지구 충돌 시나리오는 사실 저희 영화에서 많이 봤는데 굳이 실험으로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뭔가 임박한 위험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사실 임박이라는 게 상대적이긴 한데 그 천문학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큰 위험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소행성 같은 경우는 행성보다 작지만 유성보다는 크고 화성과 목성 사이에 몰려서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목표가 된 디모르포스 소행성과 비슷한 덩치인 지름이 130m 정도 되는 소행성은 지구 근처에 2만 5천 개 정도가 있고요. 2만 5천 이 개. 중에 우리가 제대로 2만 5천 개, 그리고 이 중에 우리가 제대로 보고 있는 건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아마 더 작은 녀석이나 보기 힘든 것까지 합치면 그 비율도 아마 훨씬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아마 100년 안에 반드시 지구와 충돌한다고 밝혀진 소행성은 아직 없지만 소행성 같은 경우는 과거에 6,600만 년 전에 공룡을 멸종시킨 전적이 있어서 쉽게 볼 만만한 녀석은 아닙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네. 아주 임박한 건 아니다. 하지만 천문학의 스케일로 보면 임박했는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네요. 자, 이번에 그러니까 실험 대상이 된 게 다이모르포스. 왜 여기를 고른 겁니까? 예, 그 미션 이름이 쌍소행성 궤도 수정 실험인데요. 저도 들어가 있는데 이 줄여서 다트라고 부르는데요. 작년 11월 24일 발사된 다트 우주선이 약 10개월 정도의 긴 비행을 마치고 드디어 목표에 충돌을 한 겁니다. 근데 이번에 충돌한 소행성이 이 디모르포스, 다이모르포스라고도 부르는 이 녀석인데 디디모스와 디모르포스는 쌍소행성계로 쉽게 말해 둘이 이제 단짝 친구예요. 같이 돌고 있습니다. 네. 근데 둘 중에 더 작은 소행성인 디모르포스의 한 소형차 정도, 냉장고, 큰 냉장고 정도 크기의 다트 우주선을 충돌시키는 게 목적이었죠. 근데 보통은 우주선은 탐사를 하러 가는 건데 왜 충돌을 시키느냐 이게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 우선 디디모스는 780m, 디모르포스는 160m. 이 둘을 비교해 보면 그나마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게 이 디모르포스인 거죠. 네, 그래서 또 둘이 쌍소행성계다 보니까 디모르포스의 궤도가 바뀌면 아마 디디모스의 궤도에도 좀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 둘 사이의 여러 복잡한 관계들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지구를 위협하는 소행성을 막을 수 있는지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는 게 이번 미션의 큰 의미입니다. 네. 자, 일단 임팩트 자체는 성공을 한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큰 성공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일단 부딪힌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부딪히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고 부딪히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간단해 보이긴 하지만 총알보다 6배, 많게는 10배가 넘게 빠릅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은 총알 끝에 카메라를 달아서 지구와 화성 가까이에 있는 고작 160m짜리 소행성에 맞추는 건데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점점 디모르포스에 다가가는 장면이 영상에 나올 때 연구진들이 굉장히 긴장을 했고요. 정확하게 도착해서 카메라가 먹통이 되는 순간에 모두가 환호를 합니다. 제대로 맞췄다는 뜻이죠. 카메라가 딱 먹통이 됐으니까. 네. 이 말은 뭐냐면 장비가 고장났을 때 이렇게 환호하는 미션을 저도 처음 봤고 그러네요. 어쩌면 목표를 맞춘다는 목적이 완벽하게 성공했다는 증거입니다. 카메라가 마지막에 찍은 사진은 아랫부분이 날아갔어요. 네. 충돌광에서. 이렇게 빨갛게 표시가 되는 환호하는 저 연구원들의 그쵸. 모습도 좀 볼 수 있고요. 자, 근데 실제로 소행성의 궤도까지 바꾸려면 이 우리가 사용하는 이 충돌체가 충분히 무겁고 충분히 빠르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마 무게는 여러 번 나왔는데 그 소형차 정도 570kg 정도 돼요. 당초에 610kg으로 발사를 했는데 가면서 연료를 소진하기 때문에 연료를 빼고 나면 한 570kg 정도 되고요. 이것도 사실 무겁다면 굉장히 무거운 거죠. 그리고 여기에 초속 6.1km 속도로 충돌을 한 건데 음속의 18배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고 이게 지금 소행성의 중심에서 17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충돌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충돌 1시간 전까지 디모르포스가 제대로 안 보이는 상황에서 과학자들이 기가 막히게 아주 세팅을 해서 디모르포스의 우주선을 충돌시켰고 나사가 예측하기로 100억 줄의 운동 에너지가 발생한 것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예측하기로는 디모르포스의 궤도가 1% 10분 정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드라마틱하게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으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연구를 해야 하는지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자, 충돌 후에도 다트 이 비행체가 완전히 기능을 상실하는 게 아니라면서요? 어떤 작업을 좀 더 하게 됩니까? 사실상 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했다고 봅니다. 네, 부딪히는 것 자체가 목표였고,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이 다트보다 중요한 거는 다트 뒤에 따라오고 있는 큐브 위성이 하나 있어요. 네, 리차 큐브라는 이 친구가 7일 전에 미리 분리가 됐는데, 네. 아마 누리호 때도 이제 큐브 위성에서 좀 많이 친숙해졌을 것 같은데, 네, 그 이탈리아 우주국에서 제작한 무게 14kg 정도의 6유닛 정도 크기의 리차 큐브가 아마 디모르포스에서 55km 떨어진 지점에서 충돌 3분 후부터 이제 카메라를 작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24시간 정도면 사진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 안테나가 좀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몇 주 정도 걸려서 이미지가 하나씩 지구로 전송될 예정입니다. 네. 자, 이제 실험 과정을 보면 실제로 이렇게 지구로 날아오는 우주 물체를 파괴하거나 궤도 조정하는 게 쉬워 보이지는 않고요.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데 현재로서는 시간이 또 오래 걸린다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이제 만약에 임박한 위험이 있다. 이럴 때 우리 지구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되려면 과제가 많겠습니다. 사실은 정말 임박하면은 할 수 있는 게 없고요. 네, 그래서 이번 실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지금 우리는 소행성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게 너무 많고 표면의 강도도 잘 모르고 뭐 어떤 식으로 부딪혀서 어떻게 되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가까이 오는 이상한 동물을 쫓으려면은 어느 정도 크기로 소리를 질려야 하는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동물이 소리를 얼마나 잘 듣는지, 얼마나 겁이 없는지를 모르니까 이번에 한번 소리를 질러보고 아, 이 정도면 가까이 안 오고 돌아가는구나. 이걸 알면 불필요하게 큰 소리를 지를 필요도 없고 적당히 비슷한 동물은 비슷한 수준으로 미리 대응해서 우리를 지킬 수 있다. 네, 이렇게 보는 거고 사실 이번 다트 미션만으로도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이게 네.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낮았고 근데 이제 우주 기술 자체가 그래요. 지금 당장 닥쳐올 위기가 아니더라도 사실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체를 위협하거나 더 이상 지구에 생명체 할 수 없는 환경이 되거나 이때까지 우리는 어쨌든 돌파구를 마련할 까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냥 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농구 선수가 연습하다가 한 번에 3점슛을 성공시켰다고 해서 거기서 멈추고 다음 경기까지 기다리진 않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이번 한 번의 성공이 무언가 엄청난 기술을 갖게 되었다기보다는 이번 성공을 바탕으로 훨씬 더 많은 연습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과학자들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네, 대중들의 응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였습니다. 고맙습니다.